1번 다음 중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이다. 2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3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4번 경영진은 재무제표 정보의 수요자이기도 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순손익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순손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2번 재무상태표는 순손익을 손익법으로 산출한다. 3번 포괄손익계산서는 순손익을 손익법으로 산출한다. 4번 재산법과 손익법과의 관계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순손익은 대차 반대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정 전 시산표에 결산 수정사항을 반영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된다. 2번 매출 채권의 차기이월을 현금의 차기이월로 회계 처리한 오류는 시산표상에서 찾아내기 어렵다. 3번 마감 후 잔액 시산표에서 집합손익 계정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4번 수정 전 잔액 시산표에서 차변 합계는 자산 및 비용 계정 잔액의 합계이고 대변 합계는 부채, 자본 및 수익 계정 잔액의 합계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상공의 2016년 회계연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연금 유입액은 10만 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공의 2016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시오. 1번 7만 8천 원 2번 8만 8천 원 3번 9만 원 4번 9만 4천 원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후 다음은 상공의 2015년과 2016년 재무자료의 일부이다. 상공의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50만 원, 매출원가는 35만 원, 대손상각비는 5천 원이다. 2016년도 매출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과 매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얼마인가? 1번 매출활동 현금 유입액 47만 6천 원, 매입활동 현금 유출액 28만 원. 2번 매출활동 현금 유입액 47만 6천 원, 매입활동 현금 유출액 32만 원. 3번 매출활동 현금 유입액 48만 천 원, 매입활동 현금 유출액 28만 원. 4번 매출활동 현금 유입액 48만 천 원, 매입활동 현금 유출액 32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주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석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2번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인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3번 기업의 재무적 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없다. 4번 유의적인 회계 정책은 주석의 필수 공시사항 중 하나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중 금융자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출 채권은 금융자산이다. 2번 다른 기업이 발행한 지분 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융자산이다. 3번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은 모두 금융자산이다. 4번 현금 및 현금 성자산은 금융자산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2016년 6월 1일 상공은 판매대금으로 만기가 2016년 9월 30일인 액면가액 120만 원의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상공은 2016년 9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은행이 제시한 할인율은 연 12%였다. 동 어음이 연 10%의 이자 부어음인 경우 어음 할인 시 상공이 인식할 금융비용은 얼마인가? 단, 어음 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만족하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1번 2,400원, 2번 12,400원, 3번 4만원, 4번 27,6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채권 및 채무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산과 부채 계정의 금액이 증가한다. 2번 대여금은 한국채택국제 회계 기준에 의하여 발생 손실을 반영한 손상차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번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과 차입금은 서로 상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 규정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 2번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 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번 기업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작다. 4번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자산의 취득원가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을 현금 할인 조건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2번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기록한다. 3번 자산을 일괄 구입한 경우 이를 각 자산별로 배분하지 않는다. 4번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상공은 2013년 초에 취득원가 100/쌓인 1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상공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선택하였고 내용 연수 10년, 잔존가치 100/쌓인 0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4년 말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100/쌓인 640임을 확인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16년 말에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100/쌓인 750으로 회복된 경우 상공이 계상해야 할 손상차손 한 200은 얼마인가? 1번 80원, 2번 120원, 3번 180원, 4번 220원.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다음에서 회계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적 합성과 충실한 표현,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현행원가가 역사적 원가에 비하여 목적적 합성이 낮다. 2번 회계정보의 목적적 합성이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정보의 능력을 의미한다. 3번 표현하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의 진실치가 그 현상을 나타내는 측정치와 상응하는 정도를 높이면 회계정보의 표현의 충실성은 증가한다. 4번 회계정보의 목적적 합성에는 과거의 의사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유사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속성이 포함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자본 변동표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입자본의 변동, 2번 기타 폭발 손익루 계획의 변동, 3번 이익잉여금의 변동, 4번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결산 시 수정분괴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3월 1일에 1년분 임대료 100/쌓인 12만을 수령하였으며 7월 1일에 1년분 보험금 지급액은 100/쌓인 15만이고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1번 7월 1일에 보험금지 금액을 선급보험료로 계상하였다면 12월 31일에는 비용 백슬래시 사인 7만 5천을 계상하는 수정분계가 필요하다. 2번 3월 1일에 임대료 수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12월 31일에는 자산 백슬래시 사인 10만을 증가시키는 수정분계가 필요하다. 3번 7월 1일에 보험금지 금액을 보험료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12월 31일에는 부채 백슬래시 사인 7만 5천을 증가시키는 수정분계가 필요하다. 4번 3월 1일에 임대료 수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였다면 12월 31일에는 수익 백슬래시 사인 2만을 증가시키는 수정분계가 필요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2014년 1월 1일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갑의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전환사채는 사채액면 만원당 1주의 보통주, 주당 액면 5천원로 전환될 수 있다. 2016년 1월 1일에 전환사채의 50%가 전환되었다면 동전환거래로 인하여 갑의 자본총액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1번 25만원 2번 48만 5,840원 3번 52만 3,940원 4번 53만 8,1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주 대한의 영업이익은 만원이다. 다음의 항목을 반영하여 총포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8,500원 2번 9,000원 3번 9,500원 4번 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상공은 창고 화재로 인하여 일부 상품 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소실되었다. 상공은 보험회사로부터 상품 손실액에 대한 보고를 요청받고 재장부 및 증빙을 검토하였더니 화재 발생일까지 매출 95만원, 매입 50만원, 기초상품 재고액 37만원이었다. 상공의 과거 3년간 매출 및 매출원가를 확인한 결과 매출 총이익률은 40%이다. 다음 중 화재로 소실된 상품의 원가로 오른 것은? 1번 23만원 2번 30만원 3번 42만원 4번 49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주 상공은 자사가 발행한 주식 100주, 딜주당 액면가액 100원을 1주당 120원에 취득, 보유하였다. 이 중 30주를 단기에 1주당 150원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 처분 시의 분계로 오른 것은? 단, 원가법에 의함.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2번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 변동 3번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 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4번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이익분배 및 상여금을 보고기간 이후에 확정하는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원가계산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판매사원이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차의 연료비 2번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연료비 3번 공장장이 사용하는 승용차의 연료비 4번 원재료 운반을 위해서 사용하는 트럭의 연료비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의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이것은 과거 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원가를 추정하고자 할 때 설명변수, 독립변수의 변화가 피설명변수, 종속변수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측정하는 회귀분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1번 상관계수 2번 결정계수 3번 적합계수 4번 최소자승계수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를 100만원 과소배부한 경우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1번 자, 매출원가 100만 대, 매입 채무 100만 2번 차,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100만 대, 매출원가 100만 3번 차, 매출원가 100만 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100만 4번 차, 매출원가 100만 대, 직접 재료비 배부 차이 100만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대한의 2016년 9월 제조간접비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1번 차, 제조간접비 A 제품 10만원 차, 제조간접비 B 제품 20만원 대, 제조간접비 30만원 2번 차, 제조간접비 A 제품 20만원 차, 제조간접비 B 제품 10만원 대, 제조간접비 30만원 3번 차, 제조간접비 A 제품 30만원 대, 제조간접비 30만원 4번 차, 제조간접비 B 제품 30만원 대, 제조간접비 3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다음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중에서 지원부문 간의 상호 서비스 제공을 많이 고려하는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1번 가으나 다 2번 가 다나 3번 나 다가 4번 나가 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의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은 제조간접비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2번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번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기중에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모두 집계한 다음 집계된 제조간접비를 조업도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기말 시점 이후에 결정된다. 4번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은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한 번 선택한 기준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어느 한 부문의 자료이다. 평균법에 의하여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재료비 5,000단위, 가공비 4,900단위 2번 재료비 4,000단위, 가공비 4,900단위 3번 재료비 5,000단위, 가공비 4,500단위 4번 재료비 4,000단위, 가공비 4,500단위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다음 자료에 의해 주 상공이 100/사인 2만의 순이익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광고 선전비는 얼마인가? 1번 5만원 2번 4만원 3번 2만원 4번 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부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의 합계는 1번 3만원 2번 36,000원 3번 4만원 4번 44,0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에 비하여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문제가 없고 기장 절차가 간단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2번 원가관리 및 통제가 제품별이 아닌 공정이나 부문별로 수행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중심점이 명확해진다. 3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원가의 배분이 필요하게 되며 이 경우 정확한 평균 원가의 계산이 더욱 어려워진다. 4번 원가의 집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 작업별로 작업지 시설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상공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5만원이며 고정비는 5만원이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계산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헌이익률은 20%이다. 2번 단위당 변동비가 10원이라면 단위당 판매 가격은 12.5원이다. 3번 총 3만 단위가 판매, 단위당 판매 가격 12.5원 가정 되었을 때 안전한계는 12만 5천원이다. 4번 매출액이 40만원일 경우 안전한계율은 40%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주 상공의 변동 비율은 60%이며 연간 고정비는 1,200만원이며 매월 일정하다. 주 상공의 월간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인가? 1번 166만 6,667원 2번 250만원 3번 2천만원 4번 3천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주 상공은 표준원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단기 변동제조간접비에 대한 표준원가를 분석한 결과 변동제조간접비 예산 차이는 6천원이 불리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변동제조간접비 능률 차이는 9천원 유리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단위당 변동제조간접비 표준원가는 30원 개당이며 생산량은 2,000개이다. 제공품을 표준원가로 관리한다고 할 때 사용 시점에 적절한 회계 처리는? 1번 차 변동제조간접비 57,000 차 능률 차이 9,000 대 제공품 6만 대 예산 차이 6,000 2번 차 제공품 6만 차 예산 차이 6,000 대 변동제조간접비 57,000 대 능률 차이 9,000 3번 차 제공품 6만 차 예산 차이 6,000 대 변동제조간접비 7만 5천 대 능률 차이 9,000 4번 차 제공품 6만 차 능률 차이 9,000 대 변동제조간접비 6만 3천 대 예산 차이 6,000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주 상공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변동제조간접비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를 계산하면 1번 소비 차이 2만 유리 능률 차이 4만 유리 2번 소비 차이 2만 유리 능률 차이 4만 분리 3번 소비 차이 2만 분리 능률 차이 4만 분리 4번 소비 차이 2만 분리 능률 차이 4만 유리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다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회계 통일된 회계 처리 기준이 존재 관리회계 통일된 기준이 없음 2번 재무회계 외부이해 관계자가 주로 이용 관리회계 내부이해 관계자가 이용 3번 재무회계 재무제표를 보고수단으로 사용 관리회계 특수목적의 보고서를 사용 4번 재무회계 객관성, 비교가능성 중시 관리회계 경제성, 검증가능성 중시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을 공정별로 실시하는 것을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2번 제조 공정이 2개 이상의 연속되는 공정으로 구성될 때 사용된다. 3번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전공정원가 트랜스퍼드인 코스트가 존재한다. 4번 하나의 공정으로 원가를 집계하는 것이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것보다 세밀한 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은 동질적이므로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번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생산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는 생산량 파악이 어렵다. 3번.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비 등과 따로 구분한다. 4번. 개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원가 계산보다 더 단순하고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뿐만 아니라 개별원가 계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2번. 전부원가 계산에는 적용 가능하나 변동원가 계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3번. 원가관리 및 통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번. 장부기입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원가 차이 조정을 통하여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9번. 다음 중 CVP 분석 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업 또는 독립변수인 원가와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2번.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결정되어 있고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3번.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번.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에는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0번. 오상공은 2016년 10월 중에 2개의 제조지시서 넘버 2, 넘버 3를 착수하였고 제조지시서 넘버 1은 10월 중에 완성되었다. 각 제조지시서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 중에 발생한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월초제 공품재고액 6만원. 2번. 단기 총제조 비용 37만 8,400원. 3번. 월말제 공품재고액 24만 8천원. 4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3만 4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41번. 다음 자료에서 실제 사용된 경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80%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기타 소득 총수입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1번 300만원. 2번 400만원. 3번 800만원. 4번 9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몇 개인가? 1번 2개. 2번 3개. 3번 4개. 4번 5개.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1번 도매업자. 2번 제조업자. 3번 국가. 4번 최종 소비자. 정답은 4번입니다. 44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갑 1년 동안 근무함에 2016년 귀속되는 근로소득 총급여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1번 3,400만원. 2번 3,500만원. 3번 3,520만원. 4번 3,60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45번. 다음 중 원천 징수 의무자와 원천 징수 금액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가. 2번 가, 나. 3번 가, 다. 4번 가, 나, 다. 정답은 1번입니다. 46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번.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0일 이전에 면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3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4번.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기동 씨의 201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정신고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2번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번 연말정산 시 계산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 4번 2017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8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공상사의 제10기 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31일 수익 항목에 관한 자료이다. 상공상사는 김상공 씨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억 1,000만 원, 2번 억 1,100만 원, 3번 억 5천만 원, 4번 억 6,10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4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인 김대한 씨의 201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가 감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업종은 음식점업이 아니며 예정 부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번 72만 원, 2번 52만 5천 원, 3번 27만 원, 4번 7만 5천 원. 정답은 4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1번 배당소득, 2번 사업소득, 3번 기타소득, 4번 근로소득. 정답은 4번입니다. 5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으로 한다. 2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3번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번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며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세를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2번 거주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6월 30일에 폐업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3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4번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53번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3번 공급 시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4번 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이 금액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2번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3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4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55번 다음 중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2번 과세사업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3번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4번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6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2번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이나 법인은 해당 과세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번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4번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다음 중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번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3번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의 확인을 위해 발급기간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4번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사업자인 한상공 씨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총공급가액 40억 원, 부가가치세 제외함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40억 원, 2번 20억 원, 3번 16억 원, 4번 15억 원. 정답은 3번입니다. 59번 다음 중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 방법 중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2번 비거주자에게도 제한 없이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3번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번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및 이에 관한 결정 경정과 징수 환급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2번 일반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만이 적용된다. 3번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제도가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일정 공급대가 미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4번 일반과세자 적용 대상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은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